오늘 장 마감 1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의 특징들 앞서 예솔 아나운서와 함께 다뤄봤는데요. 일단 로봇주들이 오늘 장 좀 테마로 움직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과열 양상까지는 아닙니다. 몇몇 종목들은 음봉 전환하기도 했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될 종목 무엇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박정식 대표, 김태성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주도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테마가 더해지긴 했지만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방산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더 뜨거웠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주가 강했고요. 네. 오늘은 로봇주가 좀 더해지긴 했는데 지난주의 연장선으로 이번 주를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흐름은 네. 저는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7월 한 달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주는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더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다면 이번 주는 사실 글로벌 증시 이벤트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표 발표보다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이번 주부터 이제 하나씩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동성이 또 우리나라 증시에는 또 미친 영향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도 섹터가 크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 계속 관심이 가는 쪽에서 이제 변동성을 노리는 이런 자금들이 저는 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뿐 아니라 당분간 그러니까 이번 반기 실적 시즌 동안에는 그동안에 계속 관심을 가졌었던 그리고 주도 섹터들이 여전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뿐 아니라 7월 내내 이 흐름이 주도주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안에서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갖고 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식 대표가 들고 온 종목은 롯데시스템즈 그리고 역시 그렇죠. 대장 안에서 고른 가온칩스가 나왔는데 롯데시스템즈 하면은 물류 쪽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나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물류 이송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네. 최근에 바닥을 좀 찍고 일정 부분 좀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쪽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의 생산 능력을 또 확대하겠다. 또 애플이 이 OLED 적용기기 확대로 인해서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투자를 또 집행하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기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쪽의 물류 이송 장비를 생산하는 이 로체 시스템의 매출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강력한 상승력이 장초에는 좀 나왔었는데 갑자기 밀렸어요. 갑자기 밀리면서 좀 이제 윗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갈 수 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제시했던 가격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7,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이제 20선 자리인 6,950원 정도 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7,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시세가 한 번 더 강력하게 나온다면 8,1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시세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7,2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는 8,100원, 손절 가격은 6,950원. 매수 가격을 저희가 또 최근에 오늘장 다시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네. 정정을 해서 7,200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자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가온칩스 볼까요? 가온칩스의 경우에도 그 디자인 하우스로 인해 그렇죠. 저희가 AI 칩 이야기 나오고 반도체 이야기 나오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팹리스라는 것은 설계 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는 그 설계 도면을 보고 양산을 하는 건데 설계 도면대로 바로 양산을 할 수가 없으니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이제 양산을 쉽게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쪽을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에서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어 있고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또 파운드리에 공을 들이는 만큼 또 이제 관련 기업으로 보면 이 가온칩스가 올해 하반기에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 디자인 하우스 쪽 보면 딱 세 가지 기업이 떠오릅니다. 일단 가온칩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온칩스를 말씀드린 건데 이 기업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코아시아 같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박스권 상단의 위치에 있기에 조금 더 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와 함께 그들 기업을 한번
보시면서 투자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맞게 이제 종목을 한번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조업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재고잖아요. 네. 근데 이 디자인 하우스의 장점은요,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본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 그리고 만약 반도체 업황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다소 지지부진하더라도 재고를 갖고 가는 그러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이제 오늘 좀 시세가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 출발점이 4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는 4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부터 쭉쭉쭉 더 올라가서 5만 원, 5만 5천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하우스에서 가온칩스, 뭐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같이 보자. 손절 가격도 꼭 기억해 주세요. 4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보시면 코스피는 0.43% 내림. 오늘은 상대적으로 대형주 단에서의 폭발적인 상승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2,616선 지납니다. 코스닥은 897.54포인트에서 0.14% 상승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마감으로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 로봇주를 볼게요.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실 오늘 로봇주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재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최근에 조정이 깊었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또 AI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 더불어서 물리이송 로봇에 대한 공급 기대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장 로봇주가 오르는 거 아닐까 싶은데 박정수 대표님, 이 오늘 로봇 테마의 상승 우리가 좀 좋게 봐도 될지 다시 추세 전환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조금 가격이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또는 이제 반도체 쪽과 좀 연관된 그런 종목들을 좀 노려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싹 훑어본 결과 상대적으로 좀 로봇 관련주들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 실적이 좀 양호한 종목들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사이맥스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송 로봇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5거래 일 정도 상승력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로체 시스템즈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같이 좀 동반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삼익 TH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직교 움직임, 앞뒤로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 움직임을 도와주는 LM 가이드 그리고 볼라사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직교 좌표 로봇 이 시스템 부품 등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삼익 THK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반면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PJ전자라고 산업용 로봇 제어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실적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은 종목들에 비해 부각을 좀 덜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상승한 거에 의미 부여를 해봐도 괜찮고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오늘 좀 급등이 나온 감속기 쪽이라던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로봇주가 아니라 안간, 많이 움직이지 않은 물류 로봇 관련주들도 눈여겨보는 거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테스를 볼게요. 빅테크 반도체 후공정 투자 속에 테스의 주가가 오늘도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23,45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옛날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반도체 하면은 원익 IPS, 테스 이렇게 전통적으로 떠오르는 소부장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들이 사실 이번에는 후발주처럼 움직였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지금 네. 테스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이 이제 대표격인 이제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디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과연 여기서 이제 업황 자체가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또 의구심이,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발전하는 쪽이 보이잖아요. HBM, 그리고 GPU, 뭐 후공정,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이 워낙 이제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잠시 이제 수급적으로 좀 소외받았었다가 일단 저는 타이밍도 타이밍인 게
그들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럼 과연 이 같은 섹터 내에서 이제 어떤 쪽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공정 쪽을 한 번씩 이제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7월 들어오면서 디램의 가격이 그래도 소폭이지만 계속 이제 회복하는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상반기에 좀 미뤄놨던 투자들이 하반기에 많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이쪽에서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테스가 오늘 거래량이 좀 붙어줬다라는 것에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은 관심이고 관심은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스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이제 강하게 올라왔기에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한 이틀 정도 쉬어간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거나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떠올랐던 소부장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디램, 낸드 이런 메모리 관련주들 또 방금 말씀해주신 전공정 관련주들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인공은 후공정이었거든요. 다시 그 주인공들이 쏘고 나서 따라가고 있는 키 맞추기가 이뤄지고 있는 반도체 테스예요. 그래서 조금 더 눈여겨보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번엔 비료 곡물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흑해 곡물 협정 만료가 이제 곧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만료된다면 다시 또 곡물 가격이 뛰어오르지 않겠느냐. 하나의 테마로 관련주들이 쭉 오르고 있어요. 경농이 15%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더 들고 가 볼까요? 어때요? 이쪽을 좀 해치성으로 가져가 보는 테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네, 일단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비료나 그리고 이제 경농 같은 이제 농약 관련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장마 때문에 집중 호우 때문에 오늘부터 갑자기 좀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흑해 곡물 협정에서 이제 핵심은 이제 사료 관련주죠. 근데 이제 사료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좀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만기죠. 오늘이 이제 만기다 보니까 오늘 이제 어떻게 이 러시아 쪽에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부터 어느 정도 시세 흐름은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껏 지금 2번 연달아였나요? 만기가 거의 다 돼서 갑자기 또 이제 협정을 진행을 하는 또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7일을 넘기면서 내일까지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어떤 소식이 들리지 않고 만약에 이제 만료가 되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사료 관련 주들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비료 곡물주는 이 이슈 외에도 비가 좀 많이 오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테마성 흐름으로 연결이 지어졌다. 그래서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SM을 볼게요. 앞서 3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2분 다 일치가 됐거든요. SM에 대해서는 일치가 될지. 현구간 1.36% 내리고 있고 오전 장만에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세 조정과 관련해서 근거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금감원장 입에서 나왔어요. 오늘 뭐 하이브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SM 오히려 반락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수 팀장님? 사실 이 엔터주들의 지금 가장 기준점은 JYP 엔터가 이제 여기서 더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느냐였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지금 과거보다 뭐 과거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전이라고 좀 생각이 들겠지만 뭐 2주 전,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 반응도가 굉장히 격렬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 보면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호재에는 굉장히 둔해지는 그리고 악재에는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섹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좋으나 트레이딩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잠시 조금은 멀리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만약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공략을 해도 괜찮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 섹터 내의 대장이었던 JYP 엔터의 조정의 폭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자꾸 이제 이 노이즈가 좀 생기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위축을 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됐으니 낮은 가격을 노려보자라기보다는 잠시 이제 실적을 보고 난 이후에 한번 다시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재평가 받을까에 오의견 드린 건 줄 알았는데 들어보면은 재평가는 재평가고 지금 구간에서의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쵸. 관망 세모 네, 맞습니까? 세모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겠죠. 네. 박정수 대표님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메이저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호재성, 뭐 이제 아티스트, 이 K-팝 관련 뭐 이런 쪽에서 호재성 이슈가 상당히 좀 둔감하게 작용이 되고, 또 이 재계약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서서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충분히 부각을 받은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관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SM에 대해서도 관망하자라는 의견의 일치가 됐는데 부정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 코스피는 0.34%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의 선물 계약이 포착은 되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양 시장 모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여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의 상승도 제한된 모습. 코스닥은 0.21%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